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발언을 제가 좀 받자면 저희 같은 이제 포스트 586 운동권 70년대생 이하들은 사실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대라든지 주사파 586 운동권 세력들은 현실에서 실증되지 않은 어떤 이념들을 가지고 지금 후배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조차도 막고 있다는 점이 사실 이 민주노총에 대한 논의의 어떤 본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면으로 보면 김대호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저 종편에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반대편에서 앉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같은 편에 앉아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편향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소장님께서 이제 발제를 하실 때 일각에서 노조 자체에 대한 무용성을 아예 없애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다는 그 일각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저거든요.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국민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어떤 질문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게 기업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본다거나 또다시 어떻게 보면 시장 가격이 과연 공정한가를 질문을 던지면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해요. 기업의 주인에 대해서 노동자라는 대답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고 시장 가격은 왠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기업이라는 요소는 사실은 법인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경영자, 주주, 뭐 소유는 주주가 하겠지만 경영은 경영자가 하게 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비슷한 아주 그 논리처럼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체계이지 어느 하나가 이렇게 주인이 되고 독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 가격도 선택에 의해서 소비자들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받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민노총이 이제 이거와 원리에 아주 배치되는 조직이란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발제하신 김대호 소장님 발제문을 보고 아주 제가 좀 많이 오늘 공부가 됐었는데요. 민주노총이 왜 이렇게 귀족화되어 있고 오늘 제목을 보시면 무소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무소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나라는 귀족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민주노총의 첫 번째 논리 모습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대항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욕망에 대한 그 아주 강렬한 욕망을 어떤 식으로 추구하느냐, 보통 말하는 시장에서의 다중의 선택과 공급과 수요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그 욕망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 의해서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두 번째 모순이 있고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우리 민주주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 뭐냐면 오늘 김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신분, 자신의 위치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사회 핵심적인 것을 틀어잡고 그걸 통해서 물질을 추구한다는 것이요. 여기에 더해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아무리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 받았죠. 지역구에서 또 정당 투표로 인해서 그리고 임기도 보장되어 있지만 민주노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귀족의 3대 원칙, 법적인 신분 보장, 수익의 절대 보장,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 지위의 세습까지도 나가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의 실상입니다. 그 밑에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같은 곳에서 자식들 취직에 있어도 우선시한다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기형적이라는 것, 그것이 저에 대한 오늘 문제의식이고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거를 저는 오늘 챙겨간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토론자로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미시적으로는요, 구체적으로는 그 직장 폐쇄에 있어서 지금은 사후적 폐쇄권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쟁의가 발생한 다음에서야 기업가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기평등에 있어서 절대 불공평한, 불공정한 제도고 선진국에서 우리처럼 사후적 직장 폐쇄권만 인정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대체근로권에 대해서는 우리도 허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안 되면 지금 우리나라
김재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위스 헌법이나 우리 헌법을 비교했지만 우린 법대로 해도 기업가는 완전히 불공정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등한 교섭 관계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 폐쇄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보장을 하고 대체 근로에 대해서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 근로자를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자기 기업에서 20년간 10년간 이렇게 숙련된 근로자를 배제하고 대체 근로한다고 기업이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은 파업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 경쟁의 하락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미시적인 관점 말고 결국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이건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저는 일반 유권자로서 결국 IMF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이 됐듯이 현대자동차 정도가 망하지 않는 한 과연 이 구조가 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경제적인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위기와 민노총의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정치 권력에 대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나라를 그야말로 공화국, 신분제가 없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저는 한번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이상.